심장을 팔러 간 토끼 2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림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방문객들은 안내 데스크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 모든 게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전문이 돌아가며 백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오셨나요? 비서실장님 찾아왔습니다. 백도윤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백도윤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화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발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백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이마엔 깊은 선이 파여 있었습니다. 35,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거울 속 얼굴은 그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직원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고 안에는 조남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도윤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았지만 방 안은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조남철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백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남철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백도윤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 이름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림그룹 이름은 빼주세요. 조남철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둘째, 투자금은 50억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10년 전 우리 연구소를 폐쇄했을 때의 보상이요. 조남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100억이라. 셋째, 연구 과정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백도윤이 조남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어머니 병원비는 전액 지원해 주시고 퇴원 후 요양시설까지 마련해 주세요. 조남철이 한참을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남철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뭔데요? 백 대표님은 지금 거래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복수를 하려는 겁니까?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요? 그럴 자격이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조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백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 2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 김수진과 나이 지긋한 연구원 박철수였습니다. 수진이 백도윤을 보자 반갑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백도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연락 기다리는 중이야. 박철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실 겁니까? 저 사람들이랑요? 백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2달 안에 문 닫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림그룹은 좀 그렇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알아. 나도 알아. 박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10년 전에도 우리 배신했지 않습니까? 백도윤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백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백도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조남철이라고 뜨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백 대표님, 조남철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조건을 수락하셨습니다. 백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요? 네. 100억 연구 결과 발표 권한,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와 요양시설까지 전부 받아들이셨습니다. 백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박철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회장님께 인사드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도윤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됐대. 조건 다 받아들인대. 박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내일 가서 계약하래.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대표님.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백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된 건지 모르겠네. 박철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백도윤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폭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병만은 그녀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도윤도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오늘은 좀 낫더라. 백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뼈가 앙상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돈 마련했어.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회사에 투자 들어왔어. 큰 회사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하다. 백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백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곧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나으면 좋은 요양원에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갈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집에 있을래. 아니야. 엄마 편한 데 계셔야지.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다 컸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백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아들 우는 거 엄마가 제일 싫어하잖아.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안 울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다시 해림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남철이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더 조용했고 더 차가웠습니다. 조남철이 한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백도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백 대표님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소파에 윤혜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도윤을 보자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게.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혜림은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백도윤인가? 예, 회장님. 10년 전 우리 연구소에 있었다지? 그렇습니다. 윤혜림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미안하게 됐네. 사정이 있었어.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혜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샘플, 그게 지금 내 목숨줄이라더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야. 내가 버린 게 이제 날 살린다니. 윤혜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자네 조건 다 들어주기로 했네. 100억 연구 권한, 그리고 자네 어머니 일까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거래지. 자네가 날 살리고 난 자네한테 돈을 주는 거야. 백도윤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 쓰지 말아 주십시오. 연구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윤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쥐고 있으니
자네 말을 들어야겠지.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신뢰하고 싶습니다. 윤혜림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하지. 자네 방식대로 해. 조남철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백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금, 연구권한, 어머니 병원비, 요양시설.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백도윤이 서명을 했습니다. 사각사각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혜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네.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느린 구름이었습니다. 조남철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연구실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모두 준비해 두겠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혜림이 말했습니다. 백 대표. 백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날 살려줘. 부탁하네. 백도윤은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도윤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에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백도윤은 회전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백도윤은 그 속을 걸으며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희망에 찼던 시절.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백도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화에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